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미중 간의 장기적인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및 이8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 뒤숭숭한 국제정세에서 일본의 총리가 북한 방문을 추진하는 것이 일본 외교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먼저 제기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북한 간 기시다 총리의 방북 추진을 위해 상당히 진척된 모종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과거 일북간 비밀루트가 가동되어 고이즈미 총리가 두 차례 방북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지나칠 일은 아닙니다. 당시에도 한일 공동월드컵이 2002년 6월에 개최되고 3개월이 채 안 된 9월 17일에 바로 방북이 성사되어 일본 외교의 기민성과 철저한 보안성에 대해 논란 적이 있지요. 우선 최근에 일본 총리 방북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징후와 주변 환경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시다 총리의 일본 내 지지 여론이 밑바닥인 관계로 정치적 돌파구를 백방으로 찾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화려한 외교 무대에서의 실적과 경제적 성과에 비해 전국민 보험카드 전산화 작업에서 노출된 행정능력 미숙, 통일교와 자민당의 유착관계, 자민당 주요 파벌의 비자금 신고 누락 문제 등으로 국내 정치에서는 초라한 성적표를 유지하고 있어 지지도가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자신의 재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민당의 실정을 부각시키며 중의원 해산을 요구하고 있는 야당들의 공세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총리로서 국제 문제로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입장에 처해 있지요. 둘째, 금년 1월 6일 김정은 위원장의 노토반도 지진에 대한 위로 메시지의 효과입니다. 1995년 한신대진제에서 북한은 일본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고 2011년 동일본대 지진에서도 제1동포들에게 위로금을 송부하였습니다. 일본의 천재지변에 대해 주변 국가의 지도자가 위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새해 들어 위로 메시지를 발신한 것에 대해 일본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셋째, 작년 12월 일본에서 강요 순위 2번인 관방장관에 취임한 하야시 요시마사 장관이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을 겸무하고 있는 관계로 납치 문제가 일본에서 다시 급부상하고 있으며 장관이 직접 니가타 납치 현장과 국민대 집회에 출석하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기시다 총리도 금년 시정연설에서 납치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북한과 대화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월 15일 기시다 총리의 방북을 가상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하였고 구체적으로 필압 일본인 문제를 제외하고 대화하고 싶다.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등 일본 총리의 방북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협의사항 조건까지 언급하여 상당한 진척을 예고하였습니다. 다섯째, 북한이 외교적 고립 현상에 대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북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러시아와 하마스에 제공한 북한 무기로 인해 서방 국가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고 외화벌이의 차질이 생겨 아프리카 등에서 재외 공관이 철수하는 상황이며 특히 금년 1월 14일 한국은 북한이 형제국이라고 하는 쿠바와 국교를 수립하는 등 외교적으로 북한의 입지가 약화일로에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북일 협상 카드를 내놓을 수 있죠. 그렇다면 일본 총리의 방북이 현실적으로 추진될 경우 방북으로 인한 일본 정치의 변화 내용은 무엇이며 일북 관계는 향후 어떻게 전망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시다 총리의 방북은 필압 일본인 문제 해결이 주요 명분이 될 수밖에 없으나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압 일본인 문제가 총리의 방북으로 해결될 성격이 아님은 이미 20여 년 동안의 시행착오에서 나타났기 때문이지요. 일본 국민의 만족 수준은 사망했다는 8명의 필압 일본인이 생존해 있거나 아니면 사망한 필압 일본인의 사망에 대한 정확한 기록 및 증거물을 요구하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요구인 것입니다. 피랍 일본인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도 없거니와 있다 해도 지금까지 어떤 과정에서 숨겨졌는지를 북한 측이 밝혀야 하는 인도적인 더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망 증거물도 과거 수차례 북한 측이 거짓 증거를 제시하다 일본 측으로부터 반격을 받았기 때문에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일본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전략은 김정은 체제의 존립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 총리 방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지요. 일북 수교 문제는 양국 간의 외교적 숙제이기 때문에 거론할 가능성은 있지만 피랍 일본인 문제와 핵미사일 문제와 연계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의도대로 북한 측이 응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협의는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근본 방북의 특별한 성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일본과 북한 공이 손해나지 않는 거래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로서는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입후보에서 피랍 일본인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하는 외교적 성과를 국내 문제로 연결시켜 총리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일북 협의를 한다는 측면에서 북한 외교의 다양한 카드를 확보하고 한국 국내에서 다시 한번 한일 공동보조에 대한 불만 세력을 자극하여 일본 문제를 재부상시켜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손해보지 않는다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일북 접촉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고 한국 정부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근본 추진하고 있는 일본 총리의 방북은 기시다 총리의 절박한 정치적 입장과 한미일 공동보조를 와해시키고자 하는 북한의 의도가 맞아떨어져 방북 자체가 성사될 가능성은 예상되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향후 북일 관계가 일본 총리 방북을 계기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북 접촉은 한국의 대일 대북외교와 한일 대북 공조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향후 한일 양정부 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월 9일 피랍 일본인 문제와 관련하여 탈북자 정보 등을 일본과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미 한일 정보 공유를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 준비 과정에서 일북 간의 비밀 접촉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다 일본 국민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여 피랍 일본인 문제가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기시다 총리의 방북도 국내 정치적 상황 타개의 측면만을 고려해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어렵게 정상 궤도에 올려놓은 대북 한일 공동보조가 자칫 엇박자를 낼 수도 있지요. 일본의 절도 있고 신중한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